그래서 이제 강의를 해서 영상 올리고 하는. 여러분이 한자 이게 1학년 1학기 과목 중에 1학기 과목 중에 현대 소설의 이해와 감상이 있어요. 공동 2봤죠. 현대 소설의 이해와 감상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어문학 한자 한문이 있어요. 우리 어문학.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글과 생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맞죠? 글과 생각이 있는데, 일단 제가 어떻게 이제 이번 학기 할 거냐면, 현대 소설의 이해와 감상은 여러분이 그 제가 강의 유튜브로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강의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물론 이제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올리는 홈페이지에 강의는 들으셔야 돼. 그래야지. 그거 보고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냥 점수를 하는 거니까 2점을 맞으니까 들으시고, 또 저희 강의는 또 제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셔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홈페이지 강의는 무조건 들으시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올려둔 영상은 또 제가 좀 더 잘게 분석을 해드려요. 왜냐면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건 좀 더 이 정도 알겠지라고 하고 강의를 해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건 아니니까, 저도 방송대에서 8개 학과를 졸업했어요, 제가. 8개 학과를 졸업해서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2006년에 입학을 해가지고 편입해서 지금 몇 년째야. 제가 거의 공부하시는 게 재밌으신가 봐. 재미있다기보다 공부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학위는 한 12개 있어요. 12개 박사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들으시면 도움 되시겠죠?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가 저도 시집도 썼고, 책도 한 5권 정도 제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유명한가 안 유명한가. 제가 좀 말로 하니까 거시기 하니까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 그렇게 아시고, 또 이거 사설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오늘은 와이파이 여기는 안 켜지나요? 와이파이 그 비번이 제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유튜브 보면서 해야 돼요? 선생님만 보거나. 아니 이건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거기 4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하겠습니다. 사설 너무 길어지면 또 되니까. 4페이지에 그래서 이번 학기는 여러분이 한자 한문이 여러분이 약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해하시고. 이 한자의 형성과 변천이라고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 그러니까 이번 학기는 주로 이 책을 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현대 소설의 이해와 감상은 그냥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제가 글과 생각을 강의할 거예요. 글과 생각도 여기 좀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과목은 뭐 전공 교양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다 가르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여튼 이 스터디를.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자의 형성과 변천이라고 써졌죠? 본체 4페이지 보면. 그래서 1954년에 중국의 산시성 시안, 서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굴됐다고 나오죠. 거기 책을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는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 토기가 발견됐다. 이런 걸 공부할 때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토기라는 말이 한 5개 줄인가 있어요. 우리도 신석기 시대 한 빗살무늬 토기, 암사동 선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글자처럼 보이는 게 새겨졌는데, 황제의 사관, 이 사관이 뭐냐면,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황제 밑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뭐 했고 조선 왕조실록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이 뭐 한 걸 다 쓰는 사람을 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관이, 이 사람 창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자를 만들었다는, 이건 설이에요, 설. 실제가 아니에요. 전설이 전설. 그러니까 이 새가 눈에 이 발자국을 찍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창일이가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반파 문자라는 것이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암구대 그 반각화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 울산에 가면 그런 거 비슷한 거 반각화 있는 그런 거에 보면 막 이상한 글자들이 처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련된 체계를 갖춘 한자는 은어라는 곳에서 갑골문이라는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갑골문. 제가 강의를 여러분 이제 방송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방송 강의보다는 좀 더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 갑골문이라는 말이 갑골문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 갑골문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이라는 것은 그렇죠. 거북이 배딱지라고 해요. 배딱지. 이 거북이의 배 부분의 껍질이고요. 이 골이 먼저 한 골, 뼈골자인데, 그러니까 뭐의 뼈예요? 짐승뼈요. 짐승뼈. 짐승뼈라고 써놨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소의 어깨뼈예요. 어깨뼈. 이런 거는 강의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소의 이걸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견갑골이라고 합니다. 어깨뼈라고 하면 좀 이제 우리 공부를 하는 건 여러분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깨뼈보다는 견갑골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의 견갑골과 이 거북이 배딱지에다가 이렇게 새기는데 방송에서 안 나온 이야기를 좀 내가 많이 섞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저는 워낙 여러 가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이 점칠복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점칠복자 한자가 이렇게 쓰는 걸 안 써요? 몰라요? 점칠복자 이렇게 써요. 한자. 왜 이 점칠복자를 이렇게 쓰냐면 이 거북이 배딱지에다가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 피우면 이게 막 갈라지겠죠. 여기에다가 불을 이렇게 막 피우면 이게 갈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갈라지는 모양이에요. 점칠복자가. 이해가세요? 점칠복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점자는 이렇게 써요. 이건 점칠복자고 이 정도는 여러분 한자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라고요? 점칠. 이렇게 쓰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 우리가 시계관에서 한자가 되게 재밌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이 정도가 나이가 되면 뭐 20살에는 물을 조심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구자는. 이게 뭐예요? 점칠. 한자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점칠복자, 거북이 배딱지나 견갑골에다가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게 갈라진 걸 보고 막 글을 써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갑골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갑골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거북이 이제 배 부분에 여기 써놓은 글입니다. 여러분이 뭐 갑골문에 뭐 글자를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갑골문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글씨체가 있었다. 뭐 근문, 전문 이런 건 이제 있었다는 거 알면 됩니다. 갑골문부터 넘어가겠습니다. 기원전 1300년부터 800년까지 사용이 됐고요. 거북의 배껍질 나왔죠. 짐승의 뼈, 이게 이제 짐승의 뼈라고 써놨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소의 어깨뼈, 견갑골에 불을 지펴가지고 기둥을 점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까닭에 복사라는 게 뭔 소리냐면 아까 이 복자가 무슨 복자라고 했어요? 4페이지 마지막 줄 보세요. 점칠복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쓰세요. 강의에는 이런 거 막 지나가더라고요. 저 다 들었어요. 저도 이 가르치려면 강의를 다 들어야 돼요. 제가 국문과 졸업하고 다시 들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 사자는 말씀 사자죠. 그래서 이 점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복사라는 말. 점을 치는 말. 무슨 말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조자 이 조자가 이 만들 조자입니다. 만들 조자. 자, 이 글자들을 여러분이 한자를 좀 별로 담쌓고 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써놓으세요. 만들조. 그 다음에 글자자. 글자를 만드는 원리. 이걸 조자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조자 원리. 그리고 이제 상형이라는 책 없으신 거예요? 네. 아니 같이 네, 보세요. 잘 듣고 예, 그러세요. 그래서 상형이라는 이것 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한자의 원리가 6개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세요. 상형이라는 건 뭐냐? 상형. 더 설명 좀 드릴게요. 뒤에 가서 좀 더 다시 설명하지만 이거는 모양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할게요. 자, 우리가 산이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매산자가 이렇게 산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천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 물이 막 이렇게 가잖아요. 내천자. 날일자는 뭐예요? 해가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뜨는 모습. 뭐 달월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다른 모양. 이거는 초승달 모양이에요. 초승달. 초승달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 달월자는 보름달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초승달 모양 알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을 본뜬 글자를 상형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모양을 본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사. 이 지사는 뭐냐면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대충은 알아두셔야죠. 뭐냐면 추상적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윗상자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찌해서 윗상자 알아야 했잖냐.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런 거 있죠. 옛날 수학 시간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윗상자라는 것은 이 윗부분, 요 윗부분이겠죠? 왜 어떤 점이라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점이라는 건데 이게 뭐 보이진 않잖아요. 추상적이죠.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아래 한자는 뭐겠어요? 일사분면에 어떤 점에 뭐가 있겠죠?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까지 가요? 이거를 우리가 지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사. 지사라는 건 뭐야? 자, 나무의 뿌리, 근본 본자는 어떻게 썼냐? 나무가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나무의 뿌리가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막 뿌리는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하나를 이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이런 것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인 글자로 쓴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지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사. 지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보세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사 회의. 회의라는 건 뭐냐면 뜻 플러스 뜻이에요. 뜻 플러스 뜻.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밝은 명자는 이 정도는 여러분 알죠? 뭐 이 정도는 모르시면 없죠? 밝은 명. 왜 밝은 명이냐? 이게 날일자잖아요. 해일자. 이게 달월자잖아요. 해와 달이 만나면 밝아진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회일이라고 해요. 뜻 플러스 뜻. 그러니까 이제 가요? 여기 보면 해와 달이 만나서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라는 거하고 달이라는 거하고 뭐 일월 이런 게 없잖아요. 뜻과 뜻이 합해졌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회의. 자, 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음부분하고 뜻부분이 있는 거예요. 음부분하고 뜻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강이 있어. 강. 이 정도는 알죠? 이 정도 할 때는 알죠? 강자인데 이걸 보면 원래는 이건 공자잖아. 맞죠? 이 장인 공자 아니에요? 장인 공자인데 이게 물. 그러니까 이게 물강자인데 자, 이건 물이니까 보세요. 음이겠어요? 뜻이겠어요? 뜻이죠. 그냥 뜻 아닙니까? 네, 맞아요. 물 이거는 강이잖아. 강인데 왜 공이야? 공이나 강은 이 한자에서 여러분 테트리스 하다 보면 어때요? 이 오자가 막 내려가다가 아자로 바뀌죠. 테트리스 게임 같은 거 하면 그러니까 요런 글자들은 그냥 귀엽게 봐줘요. 이 정도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공이나 강은. 그래서 이런 글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형성이라고 한다. 음부분과 뜻부분이 합해졌다. 음부분과 뜻부분이 합해졌고 그 다음에 또 두 개가 남았죠. 뭐가 있습니까? 가차 원리 있어요. 가차라는 건 뭐냐면 글자를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오는 거. 가차라는 것은 글자를 빌려와. 뒤에 가서 이제 가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글자를 빌려와요. 뒤에 가서 또 좀 설명할게요. 그 11페이지 잠깐 볼까요? 1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제 가차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11페이지 보면 가차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6번. 이 가짜가 빌릴 가짜에 빌릴 차자예요. 자, 무슨 가짜? 빌릴 가. 빌릴 차. 가차. 가차가 6번이잖아요. 6번. 그러니까 빌려온다는 건데 자, 보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어떤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표현할 글자가 없을 때는 이미 있는 다른 글자를 원래 뜻과 관계없이 빌려 쓰는 방식이에요. 가차는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조자 원리가 아니라 이미 있는 글자를 다른 데 활용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 여러 글자들이 있네요. 여러 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런 글자가 있나 보다만 알고 넘어갈게요. 밑에 능할 능자 있죠. 없을 막자. 네. 그거 보세요. 능할 능자는 능이 뭐뭐 한다는 건데 원래 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곰, 배어의 곰. 그래서 곰을 뜻하는 글자였는데 잘한다, 능한다 의미로 가차됐고 지금은 곰의 뜻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곰은 여러분 곰문자는 어떻게 쓰는지 알죠? 이렇게 써요. 곰문자는 우루사 할 때만 나오잖아요. 선전할 때. 이렇게. 예, 그렇죠. 이게 발바닥, 곰 발바닥. 이 곰 발바닥을 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곰문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능할 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곰이 되게 능하다라고 해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럴 때 이제 곰이 뭔가 능하다는 의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없을 막자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해가 풀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없을 막자를 한자에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이게 해야. 요게 풀이잖아요. 풀. 이건 알죠? 해가 풀 속에 있어요. 해가 풀 속에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가 풀 속에 있는 모습을 본떠서 해가 막 지려는 때. 그리고 해가 지면 어때요? 낮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없을 막자는 낮이 없고 날이 저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해지면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깜깜해져 봐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없을만 돼요. 원래 이제 그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전역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을막자가 되니까 이 저물못자라는 건 어떻게 쓰냐면 저물못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쓰고 여기 이게 큰 대자가 붙여서 없을막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쓰이면 또 이게 저물못자가 돼요. 이게 나는 저물못자. 그러니까 요 해 밑에 이제 크게 막 이렇게 풀들이 막 생겨. 그러니까 저물 거 아니에요. 요게 이게 날일자가 있으면 저물모고요. 날일자가 이렇게 밑에다가 요 큰 대자가 있으면 없을 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막상막 할 때 쓰는 거 막상막. 이게 쓰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 우리 막상막하라는 걸 많이 쓰지 않나요? 우리 한자로 쓰고요. 막상. 누가 잘하는지 몰라 막. 축구 같은 거 할 때 뭐 A가 1대 0 했다가 1대 1이었다가 뭐 2대 1이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상막.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가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차.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좀 이해 가세요? 지금 상형이라는 것은 모양을 본뜬다. 그런 거. 기사라는 것은 추상적인 걸 그려내는 것이다. 회의는 뜻부분과 뜻부분이다. 그 다음에 형성은 음부분과 뜻부분이다. 그 다음에 가차는 글자를 빌려온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금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금석, 그러니까 비석이라든지 이런 데 쓴 글이에요. 5페이지 보고 있어요. 5페이지 금문. 그래서 은나라 때부터 주나라까지 춘추 전국시대에 사용됐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청동 기물,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금이잖아요. 기물 이런 데 쓰여진 글자예요. 뭐 소재다가 쓰여진 것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떤 거냐? 거기다 밑줄 좀 쳐볼까요? 조상과 부모의 공덕을 비는 내용 이런 말 있을 거예요. 거기 5페이지에 금문 2번 금문에서 한 7줄 내려오면 있을 거예요. 조상과 부모의 공덕을 비는 내용이 여기 많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소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진시황은 전국을 통일해요. 진시황이 천하 통일한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표준 글자를 만들어요. 진시황이. 그래서 이 진나라 때 형성되어서 진전이란 말을 써요. 이 진자가 앞에 있는 진자가 진나라 진자예요. 진나라. 그래서 이 전문은 대전과 소전을 통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소전은 뭐라고 나옵니까? 진나라 땅에서 사용되던 대전을 간략화하고 균일해서 핵심적인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자에서 현대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골문은 한자들이 이렇게 요즘 글자하고 좀 달라요. 갑골문에 쓰인 글자는 이렇게 뭐 요즘 글자처럼 뭐 큰글자 이게 아니라 약간 변형돼 써 있는데 요 소전 정도 금문 밑에 소전 정도 가면 고문자에서 현대 한자로 발전하는 과도적 문자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온다면 자, 다음 중에서 글자 중에 고문자에서 현대 한자로 발전하는 과도적 문자로 평가되는 글자는 무엇인가? 그때 딱 좋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뭐 1번 갑골문, 2번 금문, 3번 소전, 4번 예서 뭐 이렇게 나와요. 이 객관식이잖아요. 방송대 시험은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방송대 시험 객관식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습자지 지식이에요. 습자지 지식. 습자지 지식이 뭐냐면 대충은 알아. 대충은 알아. 근데 이게 뭔지 설명해봐. 몰라. 맞아. 그래서 방송대 단점이 뭐냐면요. 한 학기가 끝나잖아요. 뭘 배웠는지는 당연히 생각이 안 나고요. 내가 무슨 과목을 배웠는지 생각하는데 3박 4일 걸려. 근데 무슨 과목을 배웠는지. 과목까지는 이 우스갯소리에 실제로 그러긴 않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좀 여러분 공부는 이제 꼭 객관식 위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렇게 강의할 때 꼭 시험을 위한 제가 강의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상식을 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거 방송에 안 나오는 이야기들. 자, 그다음 6페이지 예서. 6페이지 그 예서인데요. 이 예자가 노예 예자예요. 노예 예라고 쓰세요. 예서 할 때 예자가 노예 예자입니다. 노예 글이라는 노예 예서. 그래서 진나라 말부터 한나라 때까지 사용된 문자고요. 소전은 아까 아름다운 평가. 글자들 좀 아름답죠.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소전이 글자 좀 예쁘지 않나요? 그죠? 글자들이 좀 아름다운 글자예요. 그런데 이제 예서 같은 경우 보면 여기 보세요. 곡선이 많아서 그래서 진나라 때 문서를 관장한 하급관리들이 실무의 효율을 만들기 위해서 글자의 구조를 단순화시켰어요. 곡선을 직선으로 바꿨어요. 이런 걸 예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서.
예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예 좀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요 예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예술적인 그 서체도 잡아.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예자가 노예 예자라고 있잖아요. 나중에 예자가 무슨 의미로 예술 이런 의미 그렇죠. 예술할 때 예자 있잖아요. 이런 맥락으로 바뀌어버려. 원래는 예서가 노예의 글씨, 그러니까 하급 관리의 글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자가 예능할 때 예자로 그런 맥락으로 바뀌어 실제로 글자가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초서. 초서는 풀초자의 글서자라는 이게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필기체, 필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액시던트 영어 이렇게 쓰잖아요, 맞죠? 사건 할 때 액시던트 하네. 근데 이걸 이제 필기체로 쓰면 어떻게 해? A, C, I, E 많이 써보시죠, 소시적에 이렇게 쓰지 않나요? 쓰잖아요. 뭐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런 걸 초서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를 이렇게 흘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한문학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이 초서는 이 전공 교수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뭐 한문학 박사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초서만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또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 초서를 공부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막 흘려 있는 글씨 같은 글자들이 뭐다? 초서다 이거만 알면 돼요. 여러분 뭐 그래서 이게 이제 필기체 형식으로 써가지고 빨리빨리 쓰는 거예요. 빨리빨리 쓰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예술적인 선체로 이 초서도 자리 잡았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 7페이지 해서. 이게 해서입니다. 해서. 이 해자가 무슨 해자냐면 거기 나오죠. 본보기 해자예요. 본보기 해자라고. 본보기 샘플. 그래서 본보기 해자인데 7페이지입니다. 한나라 말기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사용되는 문자고요. 본보기 해. 그러니까 반듯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에서 오면 요즘 글자가 비슷해 안 비슷해? 딱 보니까 설립자도 보이고 뭐 무예 무자도 보이고 동력동자도 보이고 요즘 글자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거의 요즘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한자. 그래서 이제 정서 똑바로 쓰는 글자, 진서 진짜 글, 참진짜 아닙니까? 이렇게 이걸 이제 요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자연이 거기 뭡니까? 7번 행서 바로 위에 두 줄 밑줄 치세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자연이다. 이런 말이죠. 요게 해서.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 알려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글자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딱, 그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딱 여러분 하는 게 이 요점이 있어요. 요점 모르는 분은 엉뚱한 것만 막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제가 핵심을 딱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행서가 나오는데 원진시대의 발달에서 밑에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활용된 문자인데 밑줄 주세요. 해서와 초서의 중간 형태쯤 이걸 뭐라고 그래? 행서라고. 그 행서 있잖아. 근데 해서는 뭐냐? 아까 해자가 본보기 해자라고 그랬죠? 본보기 글 맞죠? 그 다음에 초서는 뭐라고 써요? 필기자라고 그랬죠? 빨리 쓴 글. 그것의 중간 정도 되는 것이 행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효율적으로 쓰기 어려운 해서. 해서는 효율적으로 쓰기가 어려워. 왜? 너무나 똑바로 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초선 너무나 깔겼으니까 못 알아봐. 그 중간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좀 들으시니까 훨씬 낫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8페이지 육서. 육서도 아까 좀 설명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서는 세 번째 줄에 보면 허신의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어요. 허신이 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허신이라는 이제 유명한 학자예요. 설문, 말씀설, 그다음에 그럴문, 풀해, 그다음에 글자자. 풀린 해자. 우리가 해빙 할 때 쓰는 거예요. 해. 여러분 이 풀린 해자 색깔 한자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국문학을 좀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여러분 되도록이면 뭘 하시면 좋냐면요. 한자 자격증 요즘 있지 않나요? 한자 1급 뭐 이렇게 자격증이 있어. 한자 1급 뭐 2급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자 1급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저는 아이고 너무 상급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전 땄어요. 근데 한자 1급이 한 4천자 정도. 그러니까 한자 2급이 한 2천자 정도 되고요. 한자 2급이 한자 1급이 4천자 정도. 그럼 보통 몇 급은 따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자 2급 정도 따면 좋죠. 3급은 이제 국문학 공부할 때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아셔야 되니까. 네. 1급을 따면 좋고, 예? 쓰기도 나와요? 예, 다 나오죠. 쓰기도 나오고 뭐 음도 나오고. 아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쓰기 안 쓰기 나온다고 나와요? 했는데. 쓰기 안 나온다고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그좀 객관식이니까 지금 아니 객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주관식도 있다. 그게 이제 그 뭐 우리 어문학이나 뭐 그 어디에 따라 다른데 되도록이면 뭐 다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 풀린 해자는 왜 풀린 해자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풀린 해자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풀린 해자면 보세요. 한자 되게 재밌는 거 있잖아요. 이 뿔갑자죠. 뿔갑자. 제가 한자가 재밌는 얘기 들어드릴게요. 이게 칼구자예요. 네. 이게 뭐죠? 소우자죠. 소우자는 알죠? 네. 그러니까 소의 뿔을 칼로 이게 뭐죠? 자르는 거예요. 좀 잔인한 글자예요. 이 해자는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뭐 여기는 무슨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분해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부위, 뭐 어떤 부위, 갈비 부위, 뭐 이렇게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게 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풀리래 막 이렇게만 공부해, 그죠? 근데 왜 이게 풀리래 몰라 그냥 외워 뭐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자는 다 이야기가 돼요. 제가 이걸 모든 글자를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예, 하여튼 그걸 저 시간 나면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네. 풀리래 쪽으로 또 하나 배우고 온 보람이 있죠? 이 방송에 안 나와요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형성 상형부터 설명드릴게요. 상형. 이 상자는 모양 상자예요. 모양상 쓰세요. 형태형. 이걸 상형이라고.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지만 보세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그대로 그래. 1. 아까 1을 설명했죠. 해가 이렇게 뜨는 거. 1. 월 했죠. 산도 했죠. 그다음에 수 같은 경우도 수도 이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물 숫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을 쓴 거예요. 그 물 숫자 쓴 것이고, 그다음 화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불이 이게 그 보면 불이 막 위아래 이렇게 불 피워보면 아시다 좀 위로 올라가잖아요. 불 이런 게 올라가죠. 이렇게 태우면 종이 같은 거 태우면 그런 모양을 하여튼 본뜬 겁니다. 전부 다 본뜬 글자들이에요. 토라든가 우라든가 이런 게. 그 다음에 이게 새주자거든요. 새주자. 그 밑에 새 머리와 날개 꼬리를 본뜬 글자인데 이로써 여기서부터 이제 글자가 나와서 이게 모을집자예요. 글자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우아할 아자. 그 다음에 복잡할 잡. 이건 방송 안 나오니까 설명드릴 때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떠날 리. 그 다음에 나갈 진. 다 쓰셨어요? 모일 집, 그 다음에 우아할 아, 복잡할 잡, 떠날 리, 그 다음 뭐라고요? 나갈 진, 그렇죠, 나갈 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게 모일 집자를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모일 집자. 이 한자는요, 제가 시간이 금방 간다고 그랬죠. 이 끝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저녁 12시까지 해야 돼요. 자, 모일 집자를 보세요. 모일 집자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왜 모일 집자냐면, 그렇죠. 나무 위에 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집자는 사람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몰랐죠? 모르셨죠? 모일 집자는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 새들이 모이는 거예요. 새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되게 재밌는 거죠. 새들이 모이는 거라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나아갈 진짜 같은 경우도 새들이 나가는 거. 새들이.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게 새주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발이야, 발. 이게 발을 의미하고 책받침이라고 해서 새들이 나가는 모양이 사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되게 이거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요. 보세요. 하기 시습지면 불여더러와 이러잖아요. 학습할 때. 이게 왜 이렇게 쓴 줄 알아요? 습자는 알죠? 이게 자, 이 기두자인 건 아세요? 기두자, 날개 기. 그 다음에 흰백자죠. 오늘 학습 안 했어요. 학습이란 거 뭐냐? 새가 열심히 날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연습. 이 기두자잖아요. 그러니까 흰색, 그러니까 막 날개를 막 다는 연습을 하면 이게 새들이 또 흰색도 많고 휘어진 모양이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 학습이라는 게 사람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습자가. 이런 걸 알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아, 습자가 사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구나. 독수리들 막 날개 연습하냐, 못날을 떨어뜨려 버리잖아. 맞죠?
독수리가 되게 무서워요. 새끼 독수리를 벼락에다 물고 가. 그럼 떨어뜨려 버려 진짜. 못 날르면 죽고 자기가 이렇게 날개하면 사는 거야. 낙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붓율자 여기 9페이지입니다. 이 붓율자는 딱 보니까 이 왼쪽 걸 보세요. 이게 보면 이렇게 일자로 되는 게 대나무예요. 대나무. 일자 모양이 있죠. 9페이지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막 모양 이게 손이에요. 손 모양. 그러니까 뭐예요? 대나무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 알죠? 그러니까 붓율자가 돼요. 대나무를 손으로 잡고 있다. 비슷하지 않나요? 네. 대나무를 손으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분율자, 그다음에 책서죠. 책서자, 붓필, 붓필 왼쪽에 붓필 말 잘못했어. 붓필, 그다음에 책서, 그다음에 달친, 그다음에 법율자에 법률할 때 율자, 법률. 법할 때 율자 있죠. 율사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변호사를 율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이런 글자들이 전부 다 뭐다? 모양을 붙였으니까 상형이다. 좀 감이 오세요? 그 다음에 지사는 아까 상형 이야기했어요. 지사는 관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1, 2, 3등의 숫자, 그 다음에 상하등의 위치를 나타낼 때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사. 여러분 지사를 할 때 또 알아두실 거는 이렇게 또 헷갈릴 수가 있어. 어떻게 헷갈리냐면 보세요. 이거 한일, 두이, 석삼 이렇게 쓰면 이거 그 모양을 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형 글자가 아니냐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한일자는 이게 이렇게 썼지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으면 하나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냥 쓴 거 옆으로 이렇게 가게. 이것도 마찬가지. 세 개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사면 안 해. 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글자들을. 하여튼 그래서 숫자 이런 거라든가 상하 등의 위치를 나타낼 때 쓰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나와요. 아까 근본 본자도 이야기했고요. 자, 달감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런 달감자가 왜 이렇게 쓰냐면 달감자 보세요. 이렇게 쓰거든요. 달감자. 뭐 아마 여러분이 뭐 달감자 이렇게 쓰는 거 보긴 봤을 거예요. 맞죠? 달감자 쓰는 거 이렇게 여기 이제 옆으로 딱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입이라. 이렇게 간 건 뭐냐면 입에서 느끼는 맛을 이야기하는 거. 입이 있으면 입안 여러분 달면이 혀에서 막 느끼잖아요 맛을. 그런 걸 달감자라고. 한자 되게 재밌지 않나요? 그렇게 쓴 거예요. 아까 그 말본자 이거 근본 본자도 이야기했죠. 여기 지금 위에 이렇게 많이 쓴 거 이게 나무 목자 요즘은 이걸로 바뀐 거예요. 이게 나무 목자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거 이게 이제 근본이라고 했죠 아까 나무에 막 뿌리 있잖아. 요게 이걸 쓴 거예요. 근본 본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별거 아니죠. 이렇게 추상적인 걸 나타내는 것을 지사라고 합니다. 지사. 이렇게 알면 되고 회는 모을 회자고요. 의는 뜻 의자예요. 거기 3번 회의 아까 좀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네. 모은다, 뜻을 모은다. 밝은 명자가 대표적인 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한자? 밑에 한자를 한번 보세요. 이 정도 한자는 읽을 수 있죠. 거기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제 뭐죠? 사람인의 말씀 원자 있는 거. 믿을 신. 그 다음에 나눌 분. 숲을 림. 좋을 호. 그 다음 뭐죠? 예, 효자, 효도할 효. 그러니까 이것도 글자를 보세요. 뜻과 뜻이 자 하나씩 볼까요? 사람의 말 뜻이죠.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물론 사기치는 인간들도 많은데 한자에서는 일단 사람의 말은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을 신자. 한자 재밌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 나눌 분자는 자 나눌 분자 이렇게 쓰잖아요. 나눌 분자. 나눌 분자 보세요. 이 칼이죠. 네. 8팔자죠. 피자 이게 자르면 몇 조각 나요? 8조각. 네, 8조각. 피자 8조각 쓸 것 같습니다. 8조각 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숲을 임자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뭘까요? 이렇게. 그렇죠. 삼림 삼자. 이 한자가 이 뻥이 되게 많아요. 나무가 3개 모였다고 어떻게 삼림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막 한자 이러니까 이건 알죠 이거. 이렇게 쓰는. 숲을 임자에 좋은 자가 있으면 뭘까요? 원할 번자. 숲을 쓰는. 그 다음에 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건 알죠 이거. 이거 몰라요? 이거. 이게 우물정자, 이거 풍당풍자, 풍당풍 우물에 돌이 껴졌어. 아, 잘하시네. 이거는 그럼 이거는 뭘까 이거? 이건 뭐예요? 치료? 사람이 치는 거예요? 네. 이 죽을 끼자에 죽을 끼. 사람 이것도 우편 찾지만 안 나와요. 이거 진짜 이거 찾으시면 안 돼. 재밌죠? 제가 이런 거 많이 알아요. 그 우리가 뷰티풀 아름답다 뷰티풀 뷰티풀이라고 하죠. 뷰티풀. 근데 여기서 T자가 빠졌어. 뭘까요? 뷰티풀이 뭐냐고 뷰티풀. 몰라요? T 없이 아름다워. 이게 T자가 빠졌잖아. T자가 빠졌어. 그다음에 바티풀 있어요. 바티풀. 바티풀은 뭐예요? 바티풀. 이유 없이 아름다워. 누가 보면 이유 없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죠. 이하고 여기가 빠졌잖아요. 이유 없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썰렁하니. 아니 수업을 하다가 이게 너무 진지한 이야기만 하면 좀 진지한 이야기만 할 수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좀 해주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좋은 호자 남자 여자가 만나면 좋겠죠. 이 호자를 보면 이 늙을 노자하고 이 아들 자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식이 여기서 이게 빠진 거죠. 자식이 이게 부모님을 어깨에다가 어때요? 등에다 메고 다니는 이게 가서 업어드리는 모습. 이것도 말되죠. 부모님을 업어드린다고요. 이것도 한자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효도할 효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굳셀 무자를 보면 창과자 그칠 지자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무기를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무사, 그다음에 병법, 무예, 굳세다 등.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그 우리가 태권도라든가 이거 잘하는 사람은요 잘난 체 할까요? 태권도 되게 잘해. 막 태권도 한 11단이요. 별로 잘난 체 안 해. 그죠? 그러지 않나요? 뭐 공부도 어설프게 하는 사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굳셀 붙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장을 그치는 거. 창을 그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들 열자는 싸움을 안 한다니까요. 어설픈 사람이 하는 거죠. 자 넘겨보세요. 울명자는 입구자하고 세조자. 새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명이요. 새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운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걸 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시죠? 그 다음에 형성을 넘어가겠습니다. 형성은 아까 이야기했죠. 음부분하고 뜻부분이다. 그거만 알면 돼. 여기 막 뭐라고 써놨는데 다 패스. 알 필요 없어. 음부분과 뜻부분인데 자 보세요. 그 예를 보세요. 예. 그냥 바로 예로 들어갈게요. 여기 보면 구자예요. 이게 이제 그 비둘기 구자, 비둘기 구자. 아홉 구자에 세 조자 있죠.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이러죠. 소리 지를 때 비둘기 구자, 강자, 그다음 뭐죠? 하차 나오. 그다음에 꽃 이거는 뭐예요? 꽃화. 그다음에 둥글 원. 그다음에 물을 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자, 이게 비둘기 구자의 자국. 자, 이걸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만약 회의로 하면 9마리 생각 이렇게 되죠.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라고 하는 건 음부분이라는 거예요. 음부분. 이해 가요? 비둘기 구니까 음부분이잖아요. 이게 뜻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이걸 비둘기 구자였어. 그러니까 새가 9마리 있나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하고 달라. 이건 그냥 음부분이라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거 이렇게 따지면서 공부하는 거라니까요. 되게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강자 이야기했잖아. 이 궁인데 공하고 강은 사촌이라고 그랬죠? 테트리스 게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부분이네. 그렇죠? 여기 뜻부분이네. 강. 그 다음 또 보세요. 나오자. 이거 보세요. 이게 다섯 오자잖아요. 이건 알죠? 그러니까 오니까 이게 음부분이네. 이 구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래다. 그래서 이게 뜻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 음부분이. 나오 할 때. 나오자 할 때 이게 뜻부분이고 이게 뭐라고? 음부분. 알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꼬다자는 원래 이것만 해도 대라자는 걸 아시죠? 네. 대를 봐. 그러니까 이게 음부분이구나. 음부분. 이게 꽃이잖아. 풀. 꼬다가. 풀초자니까 풀초자. 그다음 또 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을 문자 너무 쉽잖아요. 물을 문자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자가 재밌는 게
문 앞에 가서 뭐 이리 오너라 이러잖아요. 문 앞에 가서 입으로 벌려고 이리 오너라 하니까 문을 묻는 문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귀자가 문에 귀를 대고 있으니까 들을 문자가 돼요. 들을 문자죠?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이렇게 문 사이에 해가 있으면 사이 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회의 문자가 되겠죠. 이해 가요? 이게 지금 간이라고 하면 문이나 일자가 있어요, 없어요, 음에? 문이나 일자가 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회의가 되는 거예요. 좀 회의하고 형성의 구분 좀 되십니까? 부분이 그러니까 요 글자나 요 글자 하나가 들어가면 뭐다? 형성인데 요 글자도 안 들어가, 요 글자도 안 들어가. 전혀 다른 간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회의가 돼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 한자 되게 재밌는 글자라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뭔지 알아요? 문 문자에 단월자가 있으면 뭔지 아세요? 문 문자에 몰라요? 여러분 그 창덕궁에 가면 낙선제라든가 여기 밤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고궁을 밤에 가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자, 문에 낙선제 이런 데 가면 정말 멋있어요. 창덕궁 밤에 가면. 근데 거기 문이 있는데 거기 달이 밤에 내가 딱 비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모양이. 해금. 여기 한가한 한자예요. 한자. 문에 달이 딱 비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송순의 뭐 이런 시 같은 데 보면 나오거든요. 10년을 경영해서 초려상간을 지어냈어요. 근데 달 한 칸, 또 한 칸 달을 가지고 뭐 구름 한 칸 이렇게 막 이렇게 줘. 한 칸 참 옛날 사람들 되게 멋있다니까. 방을 이렇게 지어같이 초가집을 지어. 한 칸은 별을 자는 방이에요. 한 칸은 달 자는 방이에요. 근데 강사는 들을 데가 없어요. 여기에 방이 2개짜리 24평짜리니까. 그러니까 강사는 들 데 없으니까 둘러두고 보겠어요. 둘러두고. 멋지지 않나요? 옛날 사람들 여러분 이제 고전문학 공부하면 그냥 타 소리가 난다니까. 너무나 멋있어요. 이게 옛날 고전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국문학 공부해 보시면 야 내가 왜 국문학을 공부하기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 뭐 넘어갈게요. 만미자 이것도 마찬가지. 입하고 이게 아닐 미자잖아요 원래. 이건 알죠? 아닐 미자인데 이게 미가 이게 음이 되잖아. 그죠? 입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미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글자? 형성글. 이게 아닐 미자 전혀 없잖아. 그냥 음만 다른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요? 아까 9마리 새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못담자도 마찬가지인데 왼쪽이 물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이 이 담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못담할 때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담이라고. 깊을 담자예요. 그래서 연못 담자가 되는 거예요. 연못 담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주는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전주가 거긴 안 나와가지고. 전주는 뭐냐? 이 전자가 무슨 전자냐면 구를 전자. 일단 제가 수업을 여기 지금 이 일과가 있는데 거의 되니까 좀 보고 좀 쉽게요. 그게 낫겠죠. 이게 흐름이 끊겨버리니까. 오늘 좀 2부까지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전주는 전자가 무슨 전자예요? 구를 전자예요. 구를 전자. 쓰세요. 이 주자는 뭐냐면 이 주자는 혹시 무슨 주자인지 아세요? 주인 주자? 주인자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원래 물될 주자. 이 논에 물된다 있잖아요. 전주할 때 굴러서 물을 댄다 뜻이. 물대 주자. 논에다 물 대잖아요. 그때 쓴다고. 그래서 뭐 어쩌고 나한테 이거 뭐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상구할고와 늙을로는 자연과 도금이 다르지만 그렇죠? 다르잖아요. 근데 상구한다는 말이 어려우면 생각한다 생각하면 돼요. 상구하려면 너 이거 어려워. 생각할 거죠. 지금 10페이지 보고 있어요. 밑에서 둘째 줄 보고 있습니다. 생각할 고와 늙을 노자는 자연과 도금이 다르잖아요. 근데 늙을 노 부수에 속해. 맞죠? 이 글자가 이 늙을 노자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이 글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 글자. 그래서 노인과 관련된 뜻으로 통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이 상구할 고자라는 것을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써요. 이 상구할 고자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젊은 사람하고 좀 나이 든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생각이 좀 더 깊겠어요. 인생을 좀 더 많이 산 사람 생각이 깊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상관을 놓자는. 늙을 놓자는 아까 늙을 놓자는 또 한자를 보면 왜 늙을 놓자냐? 이게 되게 한자 공부 재밌다니까. 자, 늙을 놓자는요. 이게 이렇게 쓰잖아요. 이 사람의 이제 이 사람이 이게 흑자고 그다음에 이렇게 긋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이게 비수할 때 비자거든. 비수가 뭔지 알죠? 칼 맞는 거. 이 사람이 이제 인생 이게 땅이라고 생각합시다. 땅이라고 생각해. 이게 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막 살아가. 근데 이 목에 비수를 누가 꽂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늙어 간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아니에요? 네.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하면 내 목에다가 비수를 꽂고 있다니까. 그럼 죽겠어 안 죽겠어? 어? 안 죽겠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진짜로. 한자 재밌지 않나? 이렇게 따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거기 그 11쪽으로 이제 가보면 목숨명자부터 보세요. 목숨명자. 목숨명자는 거기 넷째 줄. 원래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명령할 때 명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목숨, 생명으로 의미가 확대돼요. 명령을 내린다는 건 옛날에 그전에 왕이 저 사람을 저 애를 죽여라 이러면 죽이잖아요. 맞죠? 맞죠? 목숨.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악한 악자 또한 미워할 오자로도 이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악한 악자는 한자로 보죠. 이렇게 막 쓰죠. 여러분 악한 학자가 왜 악한 학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이건 알겠죠? 이 두 사람이 이게 뭐죠? 이 똥배 튀어나온 두 사람이 있어. 이 똥배 튀어나온 두 사람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딱 쳐다보는 모습. 그러니까 악하겠죠. 얘하고 안 맞잖아. 그러니까 악하면 그 사람 미워해 안 미워해?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학자가 미워할 학자가 되는 거예요. 한자 되게 재밌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음악 학자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거 뭐 한량이 너무 많네 너무 많아. 여러분 보세요. 이 음악학자가 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로 쓰는데 자 1번 음악학 2번 네? 조할요 맞죠? 조할요 요산요수 3번 뭐죠? 네, 즐거울.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 뭐 생각하냐면 벚꽃을 한번 생각하세요. 벚꽃. 이거 다 강의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벚꽃을 생각해보세요. 자 나무가 있어. 자 흰나무예요. 벚꽃이에요. 자 이건 뭐냐?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스몰. 작아. 아주 작아. 여러분 벚꽃 생각 4월달 벚꽃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나무 중에 흰 벚꽃이 피었어. 그 벚꽃이 핀 곳에 여러분 딱 가 저녁에. 그러면 어때요? 좋아해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즐거워. 거기서 음악도 나오겠죠. 벚꽃의 이런 모양에서 이 글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옛날에 그잖아요. 한문 시간에 즐거울락 많이 100번씩 썼잖아요. 그냥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 글자가 그러니까 이 글자가 하나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막 물을 대고 있죠. 그걸 전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도 쓰이고 저 뜻도 쓰이고 이런 뜻 쓰이죠. 그걸 전주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차가 있네. 가차.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그럼 또 너무 이제 50분